마켓 리더에게 듣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박현진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박현진 연구원님과 함께하니까 어떤 걸까요? 주제부터 공개해볼까요? 많이들 예측하시겠지만 화장품 그리고 의류 섹터 좀 보려고 합니다.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2분기 이제 실적 앞두고 있으니까 그거부터 좀 리뷰 전망 한번 해볼게요. 네, 적어도 화장품 기업들은 대체로 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좀 보여지긴 합니다. 특히 중소형사들 중심으로는 1분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2분기에도 이 기조가 유지되는 것처럼 좀 보여져요. 이유는 이제 국내 최근에 2월, 3월부터 한국에서는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엔데믹 효과가 전체 화장품 수요를 들어 올리고 있는 것처럼 좀 보여지고요. 거기에 일본이나 기타 해외 쪽으로 수출 실적을 좀 크게 늘려가는 기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중소형사 중심으로 실적이 좋은 거고, 다만 반대로 대형사, 이사 있죠. 대표 기업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실적이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특히 2분기에는 비용 이슈가 좀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치를 계속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중소기업과 대형 기업들. 대형사들은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컸었기 때문에 중국이 회복되지 못하면 사실 대형사들은 앞으로도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은. 근데 최근에 상반기에 특히 적어도 중국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불거졌었고, 그거에 비해서 기대치에 못 미치다 보니까 화장품 대형사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기는커녕 중국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던 거를 오히려 다시 토해내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중국 기대감이 높았다라는 것이 실적 부진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잖아요. 중국 자체에서 개발한 이 화장품 브랜드들이 되게 고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또 국내 업체들에게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내 화장품 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일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 중국의 6.18 행사 때 어떤 한국 브랜드들의 성과도 상당히 저조했었고, 전체적으로 중국 내 화장품 시장은 고가 시장과 이제 메스티지 시장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고가 시장에서는 유럽 브랜드들이 상당히 인기가 되게 많고, 중저가 시장에서는 로컬 브랜드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 현상들이 계속 좀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브랜드들은 예전에는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조금 인기가 좀 저조해지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다만 대형사들도 이런 중국향 익스포저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성과에 나올 수 있을 때쯤에는 대형사들도 아마 지금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시장 자체가 좀 언제쯤 회복될까 저희가 그건 예측하기 어려울까요? 사실 예측을 저희가 몇 번을 해봤지만 시장에서 많은 예측을 해봤죠. 하지만 이 좀 예측과는 좀 반대되는 양상들이 좀 최근 수년 동안 좀 지속되어 왔었고, 다행히도 대형사들이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비용 감소 측면에서 진행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비중국 쪽으로의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조금씩 붉어지고 있는 양상이고, 이게 조금 더 강조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정도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업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특히 가장 먼저 궁금한 건 LG생활건강.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유는 2년 사이에 주가가 반토막도 아니고 반의 반토막까지 좀 많이 내려와 있어요. 반등 모멘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LG생활건강은 최근에 변화의 포인트가 강하지 않다라는 게 아모레퍼시픽과의 차이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생활용품이나 음료 부문 쪽에서 조금 더 견조한 성장을 보였던 거에 비해서 올해는 공통비 배분 이슈가 조금 불거지게 되면서 생활용품이나 음료 쪽의 마진 개선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작년에 사실 올해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제로콜라나 기타 여러 가지 마진의 기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들 혹은 이커머스 채널들이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해왔는데,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이익 기여의 레버리지 효과가 조금 옅어지는 부분들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LG생활건강은 최근에 투자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후가 좀 변화할 수 있을지, 혹은 지난 수년 동안 진행해왔던 여러 이익 레버리지에 대한 효과를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지속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봐가는 중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긴 그림에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닥은 아직 찾지 못한 거예요?
바닥은 네, 긴 그림으로 볼까요? 차츰 올해가 계속 좀 바닥을 확인해 나가는 어. 구간이라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모멘텀은 실제 LG생활건강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브랜드가 후 브랜드거든요. 네, 화장품 근데 후. 예, 맞습니다. 후 브랜드가 어떻게 하면 턴어라운드를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점을 조금 지켜보면서 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좀 살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모레퍼시픽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연구원님이 이렇게 좀 얘기하셨어요. 저점 매수 가능한 구간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보신 이유 뭐세요? 아모레퍼시픽은 최근에 그래도 굉장히 기특하다라고 느꼈던 게요. 네. 국내 면세 채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문에서 최근에 회복의 기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지난 한 10수년 동안 아모레퍼시픽은 굉장히 매장 수를 크게 가져가는 고정비 부담을 상당히 크게 가져가는 사업 구조를 꾸리고 있었었는데 최근 3, 4년 사이에 매장 수를 상당히 많이 줄이면서 고정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왔고요. 또 기특하게도 작년 초에 이제 새로 여러 이제 키맨들을 모셔옴으로 인해서 설화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른 성과가 최근에 실적으로 아주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요. 거기다가 이니스프리나 라네즈와 같은 한국에서는 다소 좀 안 보였던 브랜드사들이 최근에 해외 쪽에서 상당히 좀 턴어라운드 기조가 강하다라는 부분들이 아모레퍼시픽의 어떤 모멘텀 혹은 바닥을 실제 잡는 요소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사실 2분기 실적은 좀 많이 안 좋거든요. 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지난 며칠에 넘게 많이 낮추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보다는 3분기, 4분기에 이 비용 이슈가 제거되면서 실제 매출이 얼마나 회복되는지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충분하게 지금 시점이 바닥이라고 보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반기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확인해 준다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의견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이 중소형 화장품들, 뭐 ODM이라고 부를게요. 이 업체들의 주가 상승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세요? ODM사들은 당분간은 특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고요. 네. 이 실적에 대한 기조가 3분기, 4분기에도 유지되는 것처럼 좀 보입니다. 오. 사실 이 중소 OEM사들이 실적이 좋은 건 최근 중소 브랜드사들이 실적이 좋은 것과 연관이 좀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중소 브랜드사들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넘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OEM사들에게까지도 조금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중소형사 일부 기업 중에서는 해외 바이어 수주를 많이 늘려나가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리고 해외 쪽 법인의 가동률을 꾸준히 늘려나가면서 해외 법인이 본래는 적자였었는데 흑자의 어떤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골라서 보실 필요는 있겠죠. 어떤 기업인지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소형사 중에서 최근에 제가 좀 기대를 갖고 보는 기업은 코스메카 코리아나 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특히 코스메카 코리아는 인그루드랩이라고 하는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미국 법인이 아무래도 태생부터 미국에서 시작했던 회사인지라 최근에 미국에서 한국의 중저가, 가성비 좋은 브랜드사들이 인기가 있는 거에 걸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을 여실히 좀 잘 가져가고 있는 OEM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CNC 인터내셔널도 해외 바이어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기업입니다. 특히 해외 바이어 중에서도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뭐 로레알 그룹이나 LVMH 등등의 어떤 유수의 글로벌 다국적 브랜드사와의 어떤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러면 한국콜마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덩치가 큰 이들에 대한 기대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도 비슷해요. 한국 법인 실적이 좋고 혹은 한국에서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사들이 혹은 일본에서 또 매출을 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을 잘 잡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법인 실적이 2분기나 3분기에 이어서 좋을 거다라는 뷰는 중소 OEM사나 이런 중대형 OEM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뭐 하나의 차이점은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에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였었고 실제 최근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가동률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장점일 수는 있겠고요.
다만 코스맥스도 장점만 있는 건 또 아닌 게 네. 사실 코스맥스 중국이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본래는 7월까지 상장 기한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늦춰지게 되면서 아마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상반기 중에 상장 이슈가 다시 좀 불거질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코스맥스에 어떻게 보면 좀 노이즈를 만들게 되는 약간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고, 한국콜마는 최근에 선케어 제품 위주로 굉장히 수주가 많이 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선케어는 여름 앞두고가 가장 성수기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실제 3분기, 4분기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 안에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따따블 노리고 있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1세대 화장품 기업 뷰티스킨인데요. 저희 어떤 거 좀 관전 포인트로 볼까요? 사실 앞전에 상장했던 마녀공장이 워낙에 좋은 성과를 맞아요. 내다 보니까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공모가가 그렇게 뭐 높게 조금 결정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작년도 영업이익이 55억 정도였었더라고요. 사실은 따따블이면은 뭐 보통 시총 이제 한 어떻게 볼까요? 뭐 시총이 대략 2천억 정도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올해 영업이익이 100억 원 이상은 달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 가능하다라고 어떤 좀 투자자의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면 실제 상장 후에도 주가 흐름은 좋겠지만 사실 만만치 않은 숫자라고 좀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한번 절대 중소형사들의 P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그래도 타겟으로 주는 밸류에이션들이 보통은 P 기준으로 20배에서 25배 정도까지는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고려해서 최근에 업사이드를 좀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류 섹터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류주는 사실 2분기 실적보다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높더라고요. 2분기 리뷰해 주시면서 하반기 왜 기대되는지까지 좀 정리 이어주실까요? 안타깝게도 사실 의류주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시원치는 않습니다. 네. 특히 내수에 기반했던 의류주들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특히 2분기에는 시장 자체가 역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실제 실적으로까지도 조금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의류주들은 작년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거에 따른 베이스 부담이 올해는 계속 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면 사실 내수 기업들보다는 해외 쪽에서 모멘텀을 찾아갈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사실 대표 기업이죠. FNF나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던 중소형사, 감성코퍼레이션 등등은 사실 해외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 혹은 최소한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였던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FNF는 특히 의류주 대표주, FNF가 주가의 흐름이 1년간 좋지는 않았었는데 네. 3분기에 좀 달라지는 흐름들을 또 예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비춰봤을 때 지금이 또 FNF 또한 바닥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중 확대 기회로 봐도 되겠습니까? 전체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보다는 개별 종목별로 접근할 필요성이 높은 시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FNF를 다시 보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 상황이에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하반기에 화장품 그리고 의류 좀 기대할 만한 이벤트 있을지 정리해 주시고 주목할 점 함께 이야기해 주실까요? 사실 이벤트라기보다는 네. 화장품도 그렇고 의류도 그렇고 대체로 중국에 너무 좀 몰입되어 있는 경향이 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예측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리스키하다 보니까 사실 중국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이는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조금 비중국 쪽으로의 어떤 수혜를 끌어내 볼 수 있는 기업이 누군지를 살피는 게 장기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좀 포인트가 되지 싶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각 섹터별로 좀 토픽을 한번 꼽아볼까요? 탑픽이요. 네. 일단 화장품 쪽에서는 아무래도 중소형사들이 대체로 좋은 흐름을 보였고 당분간은 중소형사들의 실적이 강할 걸로 좀 보여지다 보니까 중소형사들에 대한 관심을 놓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몇 개의 중소형사들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중에 또 브랜드사 중에서는 클리오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가 조정되었던 기업인지라 다시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밖에 중소 OEM사들, 아까 언급드렸던 CNC 인터내셔널이나 코스메카 코리아 등등이 좀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바닥 매수 접근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의류에서는 단연 대표주 FNF를 네. 다시 보는 것도 지금은 나쁘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일단 화장품 업종으로 보자면 대형 종목들보다는 중소형 쪽의 매력이 더 높다라는 점, 그리고 또 천천히 아모레퍼시픽 바닥 매수 기회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보고요. 그리고 의류 섹터에서는 FNF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국민연금이 중소형 화장품주를 추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어느 정도까지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국민연금에서 위탁으로 주는 운용사들의 어떤 조금 전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예요. 중국 이제 중소형사들, 화장품 중소형사들의 실적이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좋을 것 같다 보니까 특히 3분기를 얘기하는 여러 중소형사들의 IR 톤들이 상당히 좀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그런 기조를 좀 이어받아서 중소형사들이 당분간은 어떤 좀 좋은 흐름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실제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장세는 아무래도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수급을 감안하면. 네, 지난 2개월 전에 출연하셨을 때도 업종 전체를 보는 것보다는 종목 선별이 더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런 관점에서 종목까지 저희가 좀 탑픽을 꼽아봤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박현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내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